여행은 설레는 일이지요. 캄보디아 베트남 가족여행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2013년 10월 9일 5시 30분 춘천집을 출발, 춘천시외버스 터미널 이동하여 6시 출발하는 인천공항버스를 타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8시 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하나투어 담당자를 미팅하고 이티켓 여행 일정표 등을 수령한 후 베트남 항공 항공권 티켓팅, 수화물 등을 처리합니다. 로밍을 하려 했으나 여행객이 많아 로밍 처리 지연으로 포기했네요. 미리 해올 걸 그랬나 봅니다. 출국장에서 김치우동 6,000원짜리로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이동, 드디어 항공기에 탑승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10시 15분 VN409편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이른 시각이라 발이 시리네요. 추워서 담요로 발을 감쌉니다. 이른 시각이라 그런가 봅니다. 아침 식사는 닭고기 요리가 나왔습니다. 당근 케이크, 빵 등을 곁들인 식사입니다. 맥주 한 캔씩을 주문해서 마십니다. 식사는 약간 입맛에 안 맞아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약 3시간의 비행 끝에 13시 25분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은 한국보다 2시간 늦다고 합니다. 현지 도착 후 캄보디아행 환승장에서 약 2시간 대기하다가 트레인으로 이동합니다. 첫 여행은 캄보디아부터 시작입니다. 15시 55분경 약 40분 늦게 VN3821편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약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곧바로 입출국 카드 및 세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당신은 거의 수기로 이런 서류들을 작성했죠.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오후 5시경 드디어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작성한 입국 신고서 등을 수수료 20달러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항 직원이 2달러 하고 급행료를 당연하듯 요구하네요. 당시 관행이었던 듯. 이는 출국 때에도 1인당 1달러씩 당연히 내야 했습니다. 간혹 이를 거부하다 몇 시간씩 심사를 통과시켜주지 않아 고생했다는 얘기도 있었네요. 오후 6시 공항을 나와 드디어 현지 가이드를 만납니다. 단체 31명이 왔으나 이를 3팀으로 나눕니다. 그중 우리 팀은 13명으로 정해졌네요. 즉시 민속쇼 관람장으로 이동 출발하기로 합니다. 6시 20분 민속쇼 관람을 겸한 뷔페 식당에 도착. 공연은 고수 2명의 연주와 남자 3, 여자 5명이 교대로 민속 의상을 갈아입고 30여 분간 공연을 이어갑니다. 식사는 쌀국수, 닭발 요리, 월남쌈, 쌀밥, 볶음밥, 김밥, 스파게티, 카레 요리 등으로 이곳 식사는 제법 우리 입맛에도 맞았어요. 저녁 7시 앙코르 하워드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습니다. 룸을 배정하고 조식 식권도 이틀치를 받고 아침 6시 모닝콜 예정이니 아침 식사 후 7시 30분까지 집합하라는 지침을 받고 드디어 방으로 이동합니다. 하나투어에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하나씩 숙소에 제공했었네요. 트윈룸에 에어컨, 충전 가능한 220V 콘센트 및 일자형 콘센트 둘 다 사용이 가능하네요. TV는 채널 1번에 YTN, 2번 아리랑 등 90여 개 채널이 있고요. 미니바에 캄보디아 맥주 2병, 팩 소주 2개를 마시고 첫날 잠자리에 듭니다. 2013년 10월 10일 여행 이틀째 5시 50분 기상. 호텔 주변을 둘러보는 등 산책. 6시 30분경 호텔 뷔페장으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호텔 조식은 늘 괜찮은 편이지요. 조식은 빵, 밥, 면, 과일, 야채 등이 골고루 있어 거부감 없이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캄보디아 인사로 안녕하세요는 섭섭하이, 감사합니다는 옥근, 대단히 감사합니다는 옥근 찌란찌란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캄보디아의 3가지 색은 붉은색, 은색, 초록색이며 이는 각각 황토흙, 자연호수, 밀림지역을 의미한답니다. 전 국토의 25%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사고가 많으나 플라스틱 지뢰로 되어 있어 제거가 곤란하여 사실상 방치 상태라 합니다. 7시 30분 호텔을 출발. 앙코르와트 방문은 드레스코드 제한이 있습니다. 민소매가 드러나거나 무릎 위로 올라간 바지나 치마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임시로 옷들을 사입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앙코르 공원 입구에서 사진을 찍은 후 입장권에 사진을 넣어 배부합니다. 그리고 입장지마다 사진의 얼굴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촬영 후 하나투어 에코차를 이동합니다. 8시 30분 타프롬 사원 도착.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만든 불교 사원으로 브라만의 조상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밀림 사원이라고도 하며 안젤리나 졸리의 영화 툼레이더의 촬영지이기도 하다네요. 유네스코에서 복원을 하지 않고 현 상태로 보존하기로 한 곳이며, 이는 나무가 자라 유적을 붕괴하고 있는 상태로 나무를 제거할 경우 집안이 침하되면서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나무의 성장을 멈추는 주사를 주기적으로 놓는다고 합니다. 이 사원은 나무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수령 300여 년의 이행나무, 일명 기름나무라고도 한다네요. 이곳의 흑단나무는 세계 10위권의 비싼 나무로 물에 가라앉지 않는 단단한 재질이어서 가구 재료로도 쓰이고 있으며 일반 나무의 10배 가격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사원의 단벽이나 성 자체를 휘어감은 스펑나무는 성장억 제재를 주입하며 성장을 늦추고는 있으나 성 자체의 복원은 불가능하고 향후 100년도 못 갈 것 같다는 설명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내부가 텅 빈 나무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나무를 자식나무라 부른다고 한다는데 왜일까요? 이 사원은 오랜 기간 밀림 속에 방치되고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타프놈 사원은 폐허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원은 건축학적 아름다움보다는 사원을 붕괴시키는 나무, 스펑나무가 관람 포인트랍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지뢰 피해 군인들이 앉아서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아리랑을 일본, 중국 사람이 지나가면 또 각각 그 나라 음악을 연주를 해줍니다. 처음이라 우리도 2,000원을 기부했습니다. 여행지 여러 곳에서 지뢰 피해 군인들의 연주를 볼 수 있었고, 수상가옥 근처 관광객이 출입하는 곳곳에 구걸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지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펑나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원 못지않게 나무도 귀한 때문이라 하던데요. 위세에 허물어지는 유물들이 안쓰럽긴 합니다. 돌들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스펑나무의 기생나무. 안쪽에 스펑나무 진액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안쪽 스펑나무는 고사한 상태라고 하네요. 기념 사진 몇 장은 여행을 동행하는 사진사에게 찍기로 했습니다. 한 장당 1달러에 찍어서 호텔까지 배달해준다니 고맙기도 하고요. 10시 5분 앙크로톰 방문. 이곳은 사방 13.2평방킬로미터의 크기로 왕이 사열을 받던 장소라고 합니다. 10시 20분경에는 인근의 바이온 사원을 관람했습니다. 일본이 2013년 현재 이 유적을 복원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